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또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고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어느덧 시간이 이제 1분기 또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증시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래도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미국은 지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 와중에 눈에 뜨이는 기사는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네네네. 또 이렇게 자기가 들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 또 처분했다네요. 이런 사람들이 또 돈 냄새는 또 잘 맞는 사람이잖아요. JP 모건 체이스 한번 차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제이미 다이먼이라도 다는 처분 안 하더라도 일단 네.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재밌죠. 이렇게 뉴욕 시황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보면은 경제학자나 전략가들은 자꾸 이렇게 조정이 임박했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네. 시장은 잘 안 밀리고 계속 가죠.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 뭔가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참 주변에서 걱정하는 가운데 올라가는 장이 몇 번 겪어봤습니다만 이게 은근히 강하더라고요. 어제 어쨌거나 우리 8만전자 성공했습니다. 어제 반도체주들 다 날라갔어요. 제주 반도체 할 것 없이 제주 한미 반도체 20% 넘었고 네. 한미도 17% 넘었고 네. 예. 반도체 난리 났어요. 이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오늘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증권 최종경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1분기 마무리돼 갑니다. 지금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 요즘 여의도 증권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여의도 증권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증권사에서 그 연내 그 지수 목표치를 계속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흥국증권도 마찬가지지만 증권사들의 리서치센터가 연내 그 3,000선 이상으로 지금 목표치를 다 수정해서 상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국에서도 3,000 이상으로 잡으셨다고요? 연내 네. 연내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언급하셨던 것처럼 미국 지수라든지 특히 또 일본의 또 증시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견조한 흐름이라든지 그런 게 좀 근거가 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그냥 모든 거 생략하고 어제 우리 반도체 그 지수가 이렇게 그냥 고만고만한 가운데 반도체만 날아갔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랬고 말씀하신 대로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 할 것 없이 이런 반도체 쪽이 많이 갔는데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일단 어저께 제가 주목했던 거는 그 외국인 수급이 그 코스피의 순매수로 들어오고요. 코스닥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서도 삼성전자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제의 장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투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당장에 이 기사가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보조금 기대감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 쪽은. 네, 물론 그쪽도 있는 거지만 일단 그 최근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반도체주들의 투자 확대는 이거는 당연히 대세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벌어지는 좀 이렇게 좀 시장 경기의 상승도 같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도 어제 반도체가 그거 감동을 주었길래 그거부터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뉴욕장에서 미국장을 보면은 소위 좀 뭡니까 배우셨다는 먹물 좀 들어갔다는 분들은 전부 조정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CNBC에서도 이렇게 데스크톱이랄 정도로. 자, 이런 와중에인데 장은 또 이렇게 보면은 장 중에 좀 약한 모습 보여도 꼭 막판 가면 누가 시켜서라도 그런 것처럼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최 팀장님 보시기에 이제 문제는 이제 2분기입니다. 저 4월부터 시작하는. 그런데 2개 분기 작년 4분기에 금년 1분기 이 2개 분기 연속 상승도 이게 드문 일이라 하더라고요. 이 어떻게 뉴욕장
특별한 조정 없이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전문가들의 입장은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언급하신 것처럼 2개 분기 이렇게 10% 이상 오르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계속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세상에 몇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전망이고요. 다만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계속 좋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예, 보셨겠지만 지난 4분기 GDP 성장률도 지금 0.2%포인트가 상향 조정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다들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게 은근히 좋은데 하면서 네.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내일 또 물가지수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네네.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또 걱정하는 것만큼은 또 아닌 것 같은 또 상황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야 이거 빠질 때가 됐는데 하면서도 안 빠지는 거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고용 지표들입니다.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돼도 고용 지표가 좋다 보니까 그 은근히 예상보다 좋은 미국 경제가 계속 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또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증시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미국 시장 좋죠. 일본 시장도 올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글로벌로 국가 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도 살짝 부담되고 일본도 살짝 부담되고 한국의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이건 아직 기회가 남아있겠다라고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 기회를 본다면은 전 충분히 좀 우리나라 시장에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저는 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미국 증시, 뉴욕 증시가 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으로는 이제 경기 자체가 상당히 견조하고 뭐 고용 지표도 좋고 네네. 이제 결국 우려하는 경기 침체는 지금 굉장히 이제 네. 비껴 나간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예. 제일 우려되는 게 사실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용 지표가 탄탄하면 인플레이션이 와도 버텨낼 수 있다는 네네네.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예상보다 좋다, 뭐 은근히 좋다 이런 단어가 진짜 어울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그래서 2분기도 계속 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로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뉴욕 증시. 예, 예. 물론 다만 이제 이렇게, 언급하셨던 예. 것처럼 주가 상승에 대한 2개 분기 주가 상승에 대한 이제 뭐 매도세가 좀 더 많아진다지 하면은 증시 자체는 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경기 자체는 급격히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겁을 안 내요. 겁을 안 내. 뭐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도 작년에는 그거 가지고 증시 지수 밀리는 핑계를 삼았고 달러가 조금 강세를 가도 약간 찔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또 꺾이는 핑계는 찾을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맞아요. 따라서 전 요즘에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눈에 안 띄게 좋다, 은근히 좋다, 그런 표현을 지금 가고 있는 거라서 사실 중간 중간에 분명히 증시 조정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경기 자체는 그렇게 미국 경기 자체는 크게 꺾일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조정도 뭔가 큰 폭의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가격 그러면. 조정, 기간 조정, 그렇게 소폭의 조정, 네네네. 기술적인 조정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뭐 지금 국내 증시도 뭐 나름 견조하긴 합니다만 또 미증시만큼은 아니잖아요. 네, 일단 국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을 마무리하면서 네네. 1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좀 수급에 대한 좀 조정이 좀 정리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또 저희 남아 있잖아요. 또 총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총선 전과 총선 이후로 일단 조금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증시가 더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이거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네. 총선 전과 후가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는 거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후로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또 여쭤보셔. 그냥 탁 척하면 척이지. 알아들으셔야지. 아니 그래도 그래도 예. 일단 증시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다만 설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밀어놨던 투자들은 다시 재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 네,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기업체들에서 계속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향후의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이 어디로 잡히든 어디되었든 밀어놨던 투자는 기업은 계속 투자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기업에 투자가 생기고 또 투자가 생겨야 우리도 또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또 그래야 또 경기가 또 잘 돌아가고 하는 거니까요. 저는 총선 이후에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손보고 좀 이렇게 정교하게 플랜이 발표될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게 그거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가장 우려하는 요인은 방향성이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다만 총선 이후에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방향성이 잡힐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밀어놨던 투자도 재개되고 뭐 여러 가지 밀어놨던 숙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저는 뭐 증시에도 좀 반영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돌았던 4월 위기설은 뭐 별로 회자되지 않나요? 위기설은 사실 뭐 매달 지금 물 건너간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4월 위기설. 예. 그래서 아무도 요즘 안 꺼내는 것 같아요. 안 꺼내는 것 같아요. 안 좋아지면은 이제 미리 나왔던 위기설들이 좀 몇 개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위기설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저기는 IPO 쪽은 어땠습니까? 이번 1분기에. 일단 1분기의 분위기는 평년보다 좋았습니다. 좋았다. 예, 일단 제가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째는 물량이 좋았습니다. 예, 평년과 대비해서 물량이 유사하거나 월별로 더 많았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프를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네. 그 공모주 펀드의 설정액 추이입니다. 그 기관들이 설정하는 공모주 펀드의 설정액의 추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연간 데이터가 2021년에 최고가를 찍었다가 3년 내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지금 24년 정확히는 2월부터 공모주 펀드에 돈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허허. 펀드에 돈이 모인다는 거는 공모주 시장이 돈을 버는 시장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IPO 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 트렌드 약 4년에서 5년 정도의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의 IPO 시장 고점이 장기적으로는 25년이나 26년에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년 올해 같은 경우는 완벽한 상승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IPO 시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4년 막대기 제일 오른쪽에 좀 짙은 분홍색 저거는 1년에 4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저만큼 온 거예요? 네, 그 이제 전년 23년하고 비교해 보실 때 이제 순중으로 돌아갔다는 방향성에 주목해 주시면 방향성에 좋을 것 같아요. 주목하라. 예. 아, 예. 제가 월간 그래프도 준비하는데 그것도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1년짜리 월간 그래프인데요. 확연하게 2024년 1월부터 이렇게 쓱 하고 반등하고 오는 모습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공모 희망가 상단 대비 모두 상단을 초과할 정도로 굉장히 공모 확정가의 분위기도 솔직히 약간은 과열되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도 공모가 대비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이면서 뭐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이 공모주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엔젤로보틱스 상장했잖아요. 네. 예, 공모가가 2만 원이었고 그 상장 당일날 3배를 넘어섰어요. 그날 주가가. 네, 맞습니다. 일단 그 현재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 대한 네네. 관심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로봇주들의 상황을 보면은 현재는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적을 기반한 투자보다는 회사의 기술이라든지 또 하나 중요한 요즘 로봇주들의 또 그 필수 요건이 또 대기업에 또 투자가 들어왔는지도 굉장히 또 많이 보고 있는데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비상장 시절부터 이제 LG전자가 투자를 해놓은 터라 그것도 좀 시장에서 좀 많은 반응을 일으켰고요. 2대 주주죠. 네,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메디라는 의료용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어라는 또 산업용 라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상 보조 그 라인까지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의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력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상황입니다. 상장 결과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상장 당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공모가 대비 3배 이상 올라갔는데 일단 최근에 공모주들이 상장하는 초기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좀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런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좀 그런 전체적인 흐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공모가 대비로는 다들 어지간하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공모가 대비로는 올해 상장한 기업이 14개, 13개 정도 이렇게 제가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공모가 대비 첫날 안 오른 기업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도 뭐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모가 대비는 지금 주가가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모가 대비로는 좋은데 왜 상장 당일날 따블이냐 따따블이냐 이러면서 막 그거 이제 관심을 갖다가 강하게 출발할 때 그때 막 팍 바로
예, 공모가 대비 2배, 공모가 대비 2배, 4배. 예. 그래요. 자꾸 뭐 말하다 보니까 진짜 좀 표현이 그렇게 고상하지는 않네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언론에서 따블따따블 뭐 따상 그랬습니다만 네네. 뭔가 좀 느낌이 그래요. 근데 근데 좀 부추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상장 첫날 이렇게 개장하고 나서 뭐 2배 이상 막 뛰고 할 때 그때 들어간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고 그거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 당일 종가 대비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오히려 반대로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첫날 대비로는. 예, 첫날 종가 대비로는. 네. 예. 그러니까 뭐 투자자분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공모에 참여해서 적은 물량이라도 받아서 공모주 투자를 하겠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죠. 성공 확률은 높다. 12분의 10이 다 상승을 네, 했으니까요. 네. 근데 반대로 내가 상장 첫날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투자죠. 어려운 얘기다. 왜냐하면 12개 중에 10개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 제가 준비해온 그 그래프를 요것도 좀 제가 꼭 오늘 요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2024년 기준으로 신규 상장 주식의 신규 상장일 주가 추이만 일봉을 좀 모아서 가지고 네네. 왔어요. 예, 요 그래프이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봉 하나가 주식 한 개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게 엔젤 로보틱스이고요. 예, 처음에 있는 게 처음에 이렇게 점상처럼 보이는 거, 두 번째로 보이는 게 그게 우진엔텍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초기에 무슨 뭐 첫날 300%를 기록했니, 뭐 200%를 기록했니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은근히 보시면은 엔젤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우하향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프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첫날 한두 개 종목이 300% 찍고 이런다고 해서 IPO 시장이 그렇게 늘 과열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 종가 자체가 당일 고가 부분보다는 조금 저가에 가깝게 형성되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일 종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확인하신 것처럼 고가보다는 저가에 붙는 경우가 예, 예. 많아요. 그러니까 상장 당일 좀 뭐랄까 물량들이 과열세가 막, 예. 좀 붙었다가 종가부터는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첫날에 종가도 저가에 잡혔는데 저거보다도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IPO주들은 저는 공모주 투자는 얼마든지 매력적인 투자처인데 아무튼 첫날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아까 최근 신규 상장 기업들 주가 표가 나왔는데 최 팀장님 뵈니까 그 중에서도 현대힘스가 눈에 막 들어오네요. 딱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한참 현대힘스 상장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지금 현대힘스는 뭐 고만고만하다 하더라도 또 뭡니까? 또 HD자 들어가는 뭐 대여가 기다리는 것 같던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예. 네네 4월에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얼마짜리입니까? 공모 희망가 기준으로 하단 3.3조에서 상단 3.7조 예상하고 있고요. 와, 올해 코스피로는 두 번째 상장이 진행되는 물량입니다. HD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하는 물량이 많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마린솔루션,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일뱅크의 상장도 얘기가 되고 있었었죠, 예, 옛날에.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마 이따가 얘기가 또 다시 나올 것 같은데 HD 현대로보틱스라는 기업 역시도 뭐 장기적으로는 상장 멤버에 들어가 있는 멤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IPO 시장도 그렇고 증시에서도 그렇고 이 HD 현대그룹의 이 IPO 시장의 등장, 증시의 등장도 좀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보다 보면은 그 배정받는 물량 자체가 공모주 네. 할 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IPO 시장 자체가 뭐 기관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 자체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1분기에도 그 집계해본 결과 청약 경쟁률이 평균 2,000대 1이 나왔다고 와. 하더라고요. 예. 기존에 이렇게까지 높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보통 뭐 저희는 100대 1 정도가 넘으면은 흥행했다고 평가를 네네. 하는데 뭐 평균 2,000대 1이 나오니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보다 20분의 1밖에 못 받는 그러니까 거예요. 신주 배정받는 물량 신주 자체가. 배정 맞은 예. 물량이. 예, 그래서 또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은 내가 주식을 너무 조금 받았기 때문에 아쉬워서라도 첫날 좀 더 사고 싶은 맞아요. 거죠. 예. 근데 또 그게 그렇게 또 현명한 투자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기 팀장님, 아예 저 금년에 지금 1분기 동안에 상장했던 종목들 한번 성적표 위에 좀 정리한 거 없을까요? 몇 퍼센트 올랐다든지. 주가의 성적표가 이제 아까 CG에도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한 12개, 13개 종목이 들어와서 네. 지금 종목가를 기준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거는 사실 4배 이상, 5배 가까이 기록하고 있는 우진엔텍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뭐 엊그제 상장한 엔젤로보틱스는 아직 3배 이상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생각보다 수익률이 플러스긴 한데 좀 쭉쭉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올해 상장 신규 상장 멤버 중에 6번째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삼형 같은 경우가 51%, 그다음에 이제 10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오상헬스케어가 공모가 대비 1%.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뭐 저기 하락한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또 공모가 대비해서 그렇게 높게 오른 종목도 많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처럼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말씀이 그 공모 확정가가 네.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지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모가 대비해서 3배, 4배 오르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되려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는 시장에 상장해서 공모가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모가 대비 너무 상장을 많이 했다. 그거는 주관사가 일을 잘 못한 거죠. 주관사가 일을 공모를 잘 제대로 못하는 선정 일을 못한 못한 거예요. 거네요, 물론 그러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가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네. 그것도 주관사가 일을 좀 잘 못한 거겠죠. 주관사가 일을 잘 했고 공모가를 적정 가치를 갖다가 산정했다고 본다면은 2배, 4배라는 것은 시장이 오버하는 거고. 시장이 오버한 거나 주관사가 일을 잘못했거나. 공모가 부분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이론적으로 가장 네, 합리적인 거죠.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최 팀장님. 네. 그런데 이 솔직히 뭐 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과거 이렇게 추이를 보면은 공모가 대비 소위 말하는 뭐 2배냐 4배냐 뭐 이런 얘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2배 간 상황에서 또 상한가를 한번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네네. 그걸 보고 이렇게 달라들지만 사실 그 이후에 대부분의 IPO 기업들 흐름을 보면은 공모 이후로는 줄줄 흘러내리는 걸 본단 말이죠. 네네. 물론 그중에는 공모가 대비 워낙 높게 상장 첫날 시작했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로는 나쁘지 않지만 그걸 보면은 누구나 생각하기를 저렇게 흘러내릴 주식인데 뭘 그렇게 2배, 4배에서 사냐 싶은데 이게 또 솔직히 지금 단타하는 사람들 여기 바글바글한 데 아닙니까? 네, 정확히 보신 거고요. 네. 그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단타 투자의 수요가 첫날과 첫 주, 길게는 첫 주까지 들어오면서 첫 이런 주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만약에 이제 본인께서 난 정말 단타 투자에 체질이야. 자신이 있다, 체질이다. 그러면 저는 뭐 저는 그쪽은 뭐 또 솔직히 소양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첫날과 첫 주 투자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워낙 주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죠. 잘못하면 고점에 잡아서 저점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엔젤로보틱스도 그렇고 또 앞으로 또 상장될 게 뭐 HD 현대 로보틱스도 그렇고 지금 로봇주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에 이제 상장되는 로봇과 관련해서도 좀 동반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좀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로봇 산업 자체는 증시에서 산업이라고 불리기는 아직 좀 작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IPO 시장이 트리거가 돼서 로봇이 산업화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레인보우가 상장을 하면서 산업용 로봇만 있는 시장에 협동 로봇의 개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줄줄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까지 상장이 이어지게 됐죠. 지금 사진을 그 참고 자료로 나온 사진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이 HD 현대 로보틱스의 방역 로봇입니다. 방역. HD 현대 로보틱스는 그 전통적으로 산업용 로봇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부산역에 돌아다니고 있는 방역 로봇입니다. 일반 서비스 로봇이죠. 어떤 방역 말씀하시는 뭐 거죠? 소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종의 공기청정기가 돌아다닌다고 보면 되겠네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공기청정기보다는 조금 더 하이테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저 사진은 제가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 아니라 부산역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팀장님이 부산에 가셨을 때. 그러니까 물론 저거 사진 찍으러 부산 간 건 아닌데 지나가다가 쟤를 부산에서 이렇게 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서 제가 저걸 가져온 거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한화 로보틱스입니다. 한화 로보틱스는 불과 얼마 전까지 주 하나의 모멘텀 사업 부분으로 이렇게 사업 부분으로 있다가 지난 가을에 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한화 로보틱스로 분리 독립을 했습니다. 개별 법인으로. 그만큼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오늘 얘기 나왔던 3월에 상장한 KNR 시스템이라든지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중소 중견기업들의 신규 상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신규 상장이 이어질 때마다 기존 로봇주들 그리고 산업화가 되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계속 부각될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두 업체는 이제 이미 상장된 종목들이고 좀 전에 나왔던 두 업체는 이제 앞으로 상장될.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저 로봇 관련주 내에서 좀 더 유망하게 보는 쪽 있으세요? 일단 로봇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라고 했을 때 5개 분야로 나뉠 수가 5개,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째는 제조업용 로봇, 이게 이제 네. 산업용이라고도 불리고요. 두 번째가 전문 서비스 로봇, 세 번째가 개인 서비스 로봇, 네 번째가 부품, 다섯 번째가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비중이 산업 내 비중이 제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이 제일 큽니다.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워낙 전통적인 기계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기 써 있는 개인 서비스나 전문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가 실생활에 로봇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로봇들의 성장세가 매년 20%씩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꽤 높네요. 성장률이 서비스 로봇이 네. 지금 시장은 아직은 작지만 성장세는 굉장히 높죠. 따라서 저는 향후에 그 서비스 로봇 쪽으로는 시장의 성장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대기업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는 분야도 바로 저 서비스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분들한테는 부품 분야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투자할 때는 정확히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서비스 로봇의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증시는 또 부품주들을 좋아합니다. 일단 부품주들이 기본적으로 실적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요. 네. 또 하나는 범용적으로 서비스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증시에서는 부품주가 조금 더 투자하기가 원활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향후에 부품주들 상장이나 성장에 대해서도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저 같아요. 부품주는 따로 언급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또 좀 리포트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는 좋은 기업들이 많죠. 뭐 SPG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감속기를 의미 있게 국산화에 성공시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작년 연말에 코스닥 150에 또 편입이 되어 있는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상장할 회사들 뭐 하이젠 R&M이라든지 뭐 등등해서 뭐 에이딘 로보틱스라든지 그런 다 비상장 부품 회사들도 쪽이에요? 다 부품들입니다. 지금 이거 아주 때마침 잘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도 사실 저 단어가 언젠가는 등장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K로봇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K로봇. 산업통상자원부가 K로봇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이렇게 좀 성장을 위해서 핵심 경쟁력 강화 전략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저거였어요. 8대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감속기, 서버모터는 로봇의 관절에 해당됩니다. 그리퍼는 로봇의 손입니다. 그다음 센서 제어기, 자율이동 소프트웨어, 자율조작 소프트웨어, HRI 이렇게 돼 있는데요. HRI는 뭐예요? HRI는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사실 저 8개 키워드는 시청자분들 살짝 이렇게 좀 메모해 두셨다가 향후 증시 투자할 때도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감속기에 의미 있는 수입 대체를 이룬 SPG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서버모터에도 SPG 같은 회사가 있을 거고요. 뭐 그리퍼도 잘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센서 제어기도 다 대표할 만한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요. 따라서 저는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향후 증시에서 이 로봇 산업 투자하는데 굉장히 좀 높은 확률에 높은 성공 확률의 투자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부품주들을 좀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 투자 순서를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최근에 보면 AI 반도체 쪽 같은 경우 하드웨어 쪽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확산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까지도 온기가 확산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이쪽도 사실 하드웨어 쪽 먼저 좀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부품 투자가 조금 더 투자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평가 저평가 얘기는 또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있는 거 투자하는 게 뭔가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요.
벌써 동시효과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시간이 52분 지나갑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50포인트, 코스닥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0.27%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91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8만 원 선을 돌파해냈죠. 드디어 종가 8만 800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만 1,300원 집계됩니다. SK하이닉스가 0.6%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9,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2%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0만 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지금 호가에서는 분위기가 좀 좋아 보입니다. 1.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4만 원이죠. 기아는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0.9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만 5,600원. 포스코홀딩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SDI가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 3%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지금 호가 분위기는 일단 좀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65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1만 1천 원, 알테오젠도 1.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원이고요. HPSP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7,600원이고요. 엔캠 0.6% 상승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지약은 지금 호가에서는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10만 3,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리노공업 0.78%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26만 원. 삼천당 지약은 보합이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보합권, 강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뉴욕 증시가 성금요일로 휴장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PC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심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뭐 정민앵커의 그 비아냥을 다 무릅쓰고 제가 비아냥이요? 예, 삼성전자 8만 함 넘을 텐데 조금만 더 힘쓰면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이 어제 그러셨나요? 어제는 그저께 그러셨나요? 뭐 며칠 최근에 그랬죠. 마침내 넘었습니다. 네. 마침내 넘었고 오늘도 이제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저렇게 받으면은 지수도 일단 볼 레벨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다우지수가 죽었다 깨도 4만 포인트를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을 가더라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하루는 뭐 나이키를 끌어올리든 뭘 끌어올리든 그 30개 중에 하나만 잘 끌어올려도 4만 포인트는 찍을 것 같은데 네. 우리도 일단 뭐 2722레벨 갖고 그렇게 공방을 펼치다 왔으니까 우리 최 팀장님 한국에서 3,000도 연내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2,800 한 50, 60 지금보다 한 100포인트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뭐 그중에 다 가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가끔씩 낙관적인 얘기를 할 때 계속해서 정민 씨가 이제 쫑코를 주세요. 그러면 시장은 또 잘 가요. 뭐 같이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고 이제 갔으면 하는 바람에 그냥 미리 설레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 바람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유난히 좀 로봇 쪽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팀장님. 네. 아까 부산역에서 직접 찍어 오신 그 사진을 보면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걸 보고 로봇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우리한테 로봇은 그거 아닙니까? 저기 뭐 철인 28호나 저 로봇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같은 정도는 돼요. 로봇 아닙니까? 저 약간 로봇 청소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사람 형상이 나야. 뭔가 휴머노이드. SF 영화에서 보던.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현재 로봇 산업의 가장 큰 트렌드가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렇죠. 휴머노이드. 그래서 제가 오늘 겸사겸사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로봇 산업의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랄까 이벤트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2024 로보월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매년 가을이 되면은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 최대 로봇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모레도 일정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23일부터 26일이니까요. 미리 체크해 놓으셨다가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로봇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벤트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가을은 일산 킨텍스에서 로보월드가 열리고요. 매년 봄에는 저기 강남 코엑스에서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열립니다. 아, 예. 스마트 팩토리라고 예, 얘기하죠. 예.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산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연관성이 깊은 산업이고요. 관련된 기업들도 3분의 1 정도는 거의 겹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 되시는 오늘까지? 분들은 예, 네. 코엑스에서 한번 들려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언급하셨던 레인보우의 휴머노이드 라인이 굉장히 많이 공개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동시효과에서도 레인보우가 좀 상승 출발이 맞아요. 예상되는 것도 지금 요 AW라고 네. 부릅니다. 네. 오토메이션 월드라고 그러는데 AW에서 그 레인보우의 휴머노이드 라인이 굉장히 인상 깊을 정도로 많이 준비를 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실생활에 투입된 부산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방역 로봇은 저 조금 아쉬운데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저는 산업의 발전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 그리고 기술력이란 게 또 금방금방 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이건 또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레인보우가 공개했던 휴머노이드 중에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는 이렇게 두 발로 척척 걸어다니는 애들인데 그것도 있어요. 예. 그것도 있는데 그 중간 어디쯤의 단계겠죠. 발이 바뀌고요. 상체에 팔이 달려 있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가 이번에 공개됐는데 그 정도만 해도 차라리 안정적이죠. 재밌죠. 예. 안정적이죠,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의 기술의 발전이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이제 동시효과 살피기 전에 K-로봇이라는 용어가 이제 마침내 등장했다고 이제 팀장님께서 뭐 어느 정도 예상되던 일이었다. 이제 네. 마침내 나왔다 하셨는데 저는 좀 그 관계 예를 들어서 K-팝 네. 우리 아이돌 저기 보면은 그룹들 뭔가 좀 차별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무에 있어서나 노래에 있어서나 그 어떤 네. 분위기를 만드는 일. K-푸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음식 네. 진짜 독특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K-로봇이라고 K자만 붙일 만한 뭔가 있지는 않은데 네. 뭐 어차피 로봇이야 다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정확히 보신 게 현재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K자를 붙일 만큼 그런 경쟁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앞으로 육성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 아닐까요? 육성시키겠다는 정부의 네, 의지이고요. 네. 저 K로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 현재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그 로봇 기업들의 매출액 총합계 약간 예. 시장 규모나 비슷한데요. 예. 6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5.9조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개장하고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3월 29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 이제 1분기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종가 기준으로 88,800원, 8만 원을 좀 돌파한 상황이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미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쪽에서도 최근에 뭐 AI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뭐 다우 지수 그리고 S&P 500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오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올라갑니다. 2,757포인트고 코스닥도 0.27% 상승합니다. 91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6% 올라갑니다. 81,000원 선도 돌파합니다. 81,300원. SK하이닉스도 0.8% 올라갑니다. 179,7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0.3% 떨어집니다. 40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올라갑니다. 83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으로 67,300원이고요. 현대차 소폭 올라갑니다. 237,000원이고요. 기아가 0.4% 올라갑니다. 112,500원. 셀트리온 1% 상승합니다. 185,7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약보합으로 425,500원. 삼성 SDI가 1.2% 떨어집니다. 47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1.8% 하락합니다. 27만 2,5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1.3% 약세, 64만 8,000원. HLB가 2% 강세 보여줍니다. 11만 2,00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0.7% 떨어집니다. 20만 6,000원. HPSP가 1.3% 하락합니다. 5만 2,800원이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강세 보여줍니다. 18만 9,300원. 그리고 리노공업 지금 0.78% 올라가네요. 26만 원. NKM이 0.4% 떨어집니다. 23만 5,500원. 셀트리온제약은 0.8% 상승하고요. 삼천당제약 소폭 올라갑니다. 13만 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 지금 개장 직후 대비로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상황, 음봉이에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섹터들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지 섹터별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아요. 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금 대기 수준이 굉장히 안 좋다, 대기 질이 안 좋다라는 아침에 뉴스 보셨을 텐데 오늘 크린앤사이언스가 지금 17% 급등합니다. 8,020원. 그리고 K웨더도 4.5% 강세입니다. 8,210원이고요. 위닉스 3.4%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9,660원. 그리고 코웨이도 1.2% 상승합니다. 56,900원. 그리고 SPG 1.2% 상승합니다. 29,500원. 오텍 소폭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KM은 앞서 보셨죠? 2.7% 올라가고 KM 같은 마스크 관련주라고 봐야겠나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조선주들 흐름도 좋네요. HD 현대중공업이 2.6% 상승 12만 1,800원이고요. 하나오션도 1.8% 올라갑니다. 27,900원. 삼성중공업도 지금 1% 이상 올라가고요. 현대미포조선도 0.8% 올라갑니다. HD 한국조선양도 상승 중이고요. 오늘 조선주들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CXL 관련주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들 오늘도 강세입니다. 엑시콘이 8% 넘게 올라갑니다. 29,350원. 오킨스전자도 3.9% 강세, 9,300원이고요. 네오셈도 1.6% 상승합니다. QRT는 1%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0.2% 소폭 올라가고요. 그밖에 지금 TLB 1.3% 올라갑니다. 다만 지금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라기보다는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도 좋네요.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에이펙트가 20% 급등합니다. 6,790원이고요. 그리고 제주반도체 어제도 22% 급등을 했는데 사실 제주반도체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3% 이상 올라갑니다. 29,550원. 자, 그밖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이제 하나마이크로는 좀 오늘 2%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종목별로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원익 IPS는 또 5% 강세 보여주고요. 파크 시스템스도 4.8%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보여줍니다. 54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316억 원, 20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이 삽니다. 각각 507억 원, 1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51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올라갑니다. 달러 환율은 3원 50전 상승한 1349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요? 네,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예. 사실 최근에 달러엔도 지금 보면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예. 달러엔 환율은 기시다 총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네네. 엔화 시장에서 너무 투기적으로 움직이면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150yen 공방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위안화도 계속 약세고 이따가 아마 우리 전화 연결해서 한번 좀 살펴볼 것 같은데 이 아시아 통화 쪽은 전반적으로 좀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도 있긴 한데 좀 요즘 시장이 좀 이렇게 해설조차도 힘든 장인 것은
보통 이렇게 달러가 강하면은 원자재는 좀 약세로 가지고 금값은 빠지고 이래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 올라 버리니까 네. 어제 유가도 꽤나 올랐거든요. 맞아요. 예. 유가도 꽤나 올라버리고 금값도 이 와중에 오르고 뭐 하니 거기다 우리 지수도 변동성이 크네요. 아까 두 자릿수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10몇 포인트로 출발하지 않았나요? 상승은? 제가 포인트까지 못 받고 한 0.4% 상승 그러네요. 정도였어요. 또 그냥 뭐 음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 요새는 뭐 오전하고 오후가 또 다르니까 예 최 팀장님 그 아까 하시던 로봇 말씀 산업 관련 K 로봇이 네. K로봇 같은 경우는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숙제이자 미래라고 보고 있어요. 예.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로봇 산업만의 강점을 갖춰야 되는 그런 지금 전환점이 있습니다. 예. 재미난 부분은 그래서 로봇의 껍데기 자체를 가지고 예. 하드웨어 자체로 승부하기에는 기존의 선발주자인 독일이나 일본 로봇들을 쫓아가기가 어렵고요. 당장은. 그렇다고 해서 가격으로 승부하기에는 중국 로봇들을 또 이기기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하, 예. 결론은 콘텐츠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들, 네. 알맹이를 승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재미나게도 이게 여기서 또 얘기가 또 돌아가는데 네. 로봇의 콘텐츠, 로봇의 알맹이는 이게 또 AI로 들어가게 AI. 됩니다. 그래서 AI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 산업의 발전을 보면은 네. 이제는 껍데기 만드는 자와 알맹이를 운영하는 자가 나뉘어져서 시장이 성장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껍데기를 만드는 자와 알맹이를 콘텐츠를 만드는 자가 어느 쪽이 우리 대한민국 로봇 K로봇이 가야 될 방향인지는 사실 답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 게 그 해외에서도 지금 그 대기업들이 예. AI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 이게 미래 산업에 대한 지금 뭐 투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K로봇이라는 글자를 쓰기 시작한 이상 이제 우리도 또 AI나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그룹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혹시 뭐 이슈가 있을까요? 어제 이제 주주총회가 있었고 오늘 보니까 두산이 13% 급등하고 두산 우선주, 뭐 두산 로보틱스 다 올라가는데 요즘 주총 시즌이잖아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보다도 안테나가 아주 고감도 안테나가 많은 우리 정민 앵커 뭐 들은 얘기가 있으시구나. 아니요. 두산을 끄집어내시는 거 보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지금 보면은 밑에 화면에 나오잖아요. 두산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갖고 있고 이게 또 로봇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관련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 정도. 글쎄요. 조금 더 공부해 봐야겠네. 그냥 썸네일만 봤는데. 썸네일이요? 아니 워낙에 이제 이 증권 관련 시장 관련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보니까 알아서 막 띄워주는데 다 보지는 못하고 썸네일만 보는데 아니 얼핏 봤던 기억이 나네요. 나는 두산만 모아갑니다 하는 제목을 본 것 같은데 뭐 다시 한번 뒤져봐야겠네. 어떤 이슈가 있는지. 네. 그리고 지금 최 팀장님. 네. 오늘 로봇 관련해서 좋은 얘기 말씀 많이 들었고 좀 이렇게 어디를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지도 조금 방향은 잡히는데 조금 곤란한 질문 결국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곤란한 질문. 오를 때도 잘 못 가, 빠질 때도 잘 못 가. 지금이 2차 전지 문제입니다. 네. 요즘 연일 이제 힘을 못 쓰고 있고 이 결국 전기차 업황, 배터리 업황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경쟁 관계 뭐 복합적인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전히 비싸다는 어떤 인식도 없잖아 있고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산업의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의 트렌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시청자분들 잘 예. 아시겠지만 그 IPO 시장을 집중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O 시장에서도 2차전지주는 지금 IPO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트렌드가 산업의 사이클이 한번 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2차전지주들에 대해서는 실적 베이스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예. 그래서 산업의 트렌드가 말 그대로 물 들어왔을 때는 실적 상관없이 고평가로 주가들이 말 올라서 그대로 거기에 투자를 우후죽순 해야 다 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트렌드가 돌게 되면은 사이클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실적 좋은 주식만 남고요. 예, 실적 그 기반으로 고평가되었던 주식들의 주가가 먼저 빠지게 됩니다. 예, 따라서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산업마다 사이클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또 하나는 또 그 관점에서는 또 제가 얘기를 또 딴 데로 돌려버리면은
지금 바이오테크가 몇 년 동안 굉장히 그 트렌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랬죠. 올해부터는 바이오테크의 반등을 지금 예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실제 주가도 좋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얘기 나왔던 로봇주라든지 바이오테크라든지 2차 전지주라든지 전부 다 실적 대비보다는 산업의 성장성과 고평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그 섹터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그 섹터 간의 이런 트렌드 이동으로 그렇게 좀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4월 IPO 저희가 또 대비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네.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일정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4월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4월은 살짝 쉬어가는 달이긴 네. 합니다. IPO 시장에서. IPO에서 네, 근데 올해 4월은 아니에요. 올해 4월은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지금 떠 있는 기업들 포함해서 제가 이거를 정리해왔어요. 이건 청약만 제가 가져왔는데 4월에 제일 M&S, 이거 오랜만에 오는 2차전지 관련주네요. 예, D&D 파마텍, 민테크, 코칩,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 나왔던 HD 현대마이닝솔루션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노그리드, ICTK, 노브랜드까지 해서 4월에만 이게 벌써 뭐 6, 7개 정도가 딱 보이네요. 그리고 4월 셋째 주가 되면은 아까 그래픽 보셨던 것처럼 한 주에 4개의 청약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기는 말 그대로 4개에다가 다 돈을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저기에서 이제 또 좀 선택해서 또 청약에 들어가는 또 그런 일도 벌어질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서두에 질문해 주셨던 HD 현대마이닝솔루션이 올해 코스피 2호 기업으로 상향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 올해 코스피 네, 2호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시가총액은 현재 희망가 기준으로 3.3조에서 3.7조 원이니까요. 지난번 올라왔던 APR보다도 훨씬 큰 규모가 되는 거고요. 예, 공모 비율도 높기 때문에 HD 현대마이닝솔루션의 시장 관심이 꽤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회사 이름에서 머린 솔루션 들어가는 거 보니까 바다하고 관련된 것 같고. 네. 뭘 하는 거죠, 저 회사가? 그 조선 관련된 경상 정비입니다. 조선 관련된? 예, 조선 경상 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JMNS가 2차 전지 관련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쪽에도 어느 쪽입니까? 요즘은 뭐 2차 전지도 보니까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요새 최근 좋았던 거는 뭐 전해액 쪽이고 뭐 전고체 쪽이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요거는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저기 파마텍은 저쪽인가요? 바이오테크입니다. 바이오 쪽이고. 바이오테크의 상장이 지난 3년 동안 그 IPO 시장 내에서도 계속 축소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올해부터 눈에 띄게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 모습이 다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칩의 칩은 저 반도체 쪽인가요? 이것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곤란한 질문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이노그리드입니까? 이노그리드입니까? 이노그리드입니다. 이노그리드입니까? 회사 이름들 좀 착 보고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 회사들은 괜찮아요. 알파벳 3개로 돼 있는 회사들은 너무 헷갈려가지고. 알파벳 3개로 돼 예. 있는. 맞아요. 정말 뭐가 맞아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신규 상장할 로봇 기업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을 갖고 오셨다는데요. 신규 상장이 기대되고 있는 기대되는. 로봇주들이라고 기대되고 말씀드릴 있는. 수 있고요. 글쎄요, 이거는 아직 뭐 상장의 시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올해 나우로보틱스라는 회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HD 현대로보틱스나 장기적으로는 하나로보틱스의 상장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쪽이 굉장히 재미난데요. 지금 청구서가 들어가 있는 PNS 미케닉스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뭐 시스콘이나 티라 로보틱스 같은 물류 이송 로봇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이고요. 개인 서비스 로봇에서는 엔젤 로보틱스에 이어서 코스모 로보틱스가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부품 쪽에서는 현재 청구서가 들어가 있는 KNR 시스템이나 KNR 시스템을 상장을 했고요. 청구서가 들어가 있는 하이젠 R&M이나 향후 상장이 예상되는 AD 로보틱스, 또 올해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상장이 또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클로봇, 빅웨이브 로보틱스, 시메스, 브리스라는 기업들이 올해 상장을 진행한다고 현재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까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